안녕하세요. 소화전TV 소화전입니다. 어제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을 갔다 왔는데 2019년 올해 작가상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작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올해 작가상을 저 되게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재작년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이제 가서 봤는데 항상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그 작가상에 이제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매우 독특해요. 뭐 주제도 주제지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평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선 이런 것들로 맨날 이렇게 찌들어 있는 저의 그 회사나 사회생활로 찌들어 있던 저의 머리를 약간 좀 숨통을 틔워준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매우 즐겁게 전시회를 그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제 그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야기인데, 제가 갔더니만 이제 가이드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시간이 맞아가지고 거기 계시는 가이드분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작품들을 이제 감상을 했는데, 그 가이드분이 이 작품에서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이 소재랑 이 소재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그 가이드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첫 작품이 이제 딱 들어가면은, 전시장에 들어가면 첫 작품이 뭐냐면은 홍영인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사당비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다 설치 미술인데, 일단 이 사당비를 왜 만든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가 계속 이제 국수주의, 너와 나 이러면서 어떤 경계선을 긋고 서로 배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흘러간다. 그게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을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본 게 자연인데, 그 자연에서는 그런 어떤 배타성이나 아니면 너와 나를 가르는 경계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소재로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자신이 그 홍영인 작가분이 이제 느꼈던 핵심 소재가 바로 새였어요. 그래서 그 사당비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면 어떤 큰 우리 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 세 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철제 케이스인데 엄청 커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세 장 밖에서는 이제 여러 새들이 이제 뭐 실루엣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이제 그 새들 정반대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장에 갇혀서 그 새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왜 사당비냐, 거기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교 제사나 아니면 유교 제사나 의식을 할 때 그 사당에서 쓰는 어떤 그림이 있대요. 그 그림을 이제 새들로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자수로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유교 제사를 지낼 때 남성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여성들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또 경계선,
또 거기서 나타내고자 했다. 근데 그거를 새들로 해가지고 공존으로 치환하고자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를 그런 어떤 설명 없이는 그냥 그것만 보고서는 도대체 알 수가 있을까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전시장에 가가지고 그 사당 B라는 이제 작품을 보면서 어떤 공전과 어떤 배타성, 어떤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미지화 돼서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어떤 작가의 주제가 와 닿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홍영인 작가의 사당 B가 이제 어떤 공존을 이제 뜻하는데, 갖고 경계가 없는 어떤 공존을 핵심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작품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서 그걸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경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그 작품이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공존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작품을 공존을 하려고 보면은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이 우리죠, 철제 케이지 안에 이렇게 갇혀서 밖에서 누군가가 이제 저를 이제 구경한다라는 그런 경험은 매우 색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던 작품이 이제 박혜수라는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의 당신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우리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고찰해 보고자 라고 해서 만든 그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봤는데, 거의 이 작품이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온 게, 각 연령대별로, 그리고 각 나이대별로, 그리고 남녀 성별로 해가지고 각각을 다 색깔을 다르게 한 실들이 있어요. 그 나이대, 성별대, 그리고 그쵸, 나이대, 성별대죠. 나이대, 성별대에 따라서 우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더 크냐라는 거를 조사를 했어요. 가족, 국가, 민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가치들. 그랬을 때 그것들을 그 나이대, 그 성별의 색깔의 실을 답변한 양만큼 그래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우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꼽았던 가치가 뭐였냐면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박혜수 작가님은 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족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떤 공동체적이고 어떤 가치가 있고 뭐 어떤 이런 뭐 단단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를 묻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영상도 나오고, 이제 작가분께서
이제 페이크로 만든 회사도 있고 라고 하는데, 그 영상에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국가 유공자분이신데 가족이 아무도 없이 홀로 고독사를 했던 그런 내용의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뭐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분인데,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혼자 쓸쓸히 죽어간 그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어쨌든 그런 생각을 들게끔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와닿았습니다, 이 작품은. 물론 이것도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되는 작품이지만요. 그쵸? 그리고 그 박혜수 작가님의 작품 다음으로 본 게 이제 이주호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요. 이주호 작가님의 작품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주제부터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좀 따뜻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공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재발견, 뭐 이런 좀 거창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주호 작가님께서 그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였냐면은, 과연 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뭐 사라지는 건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보관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작품들의 발자취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작가로서의 어떤 소박한, 아니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은 물음을 이야기해서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거 보면 또 그 이조 작가님의 그 작품이 보면은 다 그런 거니까, 여러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전시회가 끝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분해되고 이렇게 잘려서 창고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바로 작품화 시켰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이나 학부생들의 작품에서부터 해갖고 유명한 이제 작가분,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의 그 작품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가치를 판단을 받지 않은 채 전시가 끝나면은 그냥 다 똑같이 그런 창고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일단 끝나고 나면은 어떤 위아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끝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게 정말 매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를 않고, 거기서도 전시회가 끝났어도 이제 작품들이 뭐 분해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런 창고나 이런데 어딘가에서 계속 보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시금 어떤 느낌과 영감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유예죠. 그러니까 일종의 폐기 기간의 유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는 내내 좀 뭔가 짠하더라고요. 그 작품들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좀 짠했습니다. 이 작품은. 마지막으로 본 작품은 그 김하영 작가분의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진 이제 작품인데, 김하영 작가님이 그 작품을 만들 때 이제 그 예멘 난민들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 망명 신청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주,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동을 하는, 이주를 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 모르겠어요. 뭐 그 주제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되게 김하영 작가님의 작품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재밌고, 제일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신선하게 이렇게 봤던 게, 거기 보면 광물이 나와요. 광물 있잖아요. 저기 땅속에 저기 묻혀 있는 돌들. 광물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뭐 이동을 했나 봐요. 이주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광물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입국 심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갖고 광물이 이제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테이블에서 그 심사를 하는 사람에게 자기는 뭐 어디에 있었고 뭐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해서 옮겨지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거기서 SF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게 물씬 풍겼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F를 매우 좋아해서,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어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매우 재밌게 봤어요. 광물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었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과연 올해 작가상을 누가 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 제가 뭐 감히 뭐 누가 뭐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제가 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비평이라면 비평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뭐 작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작품, 뭐 영화든 뭐 소설이든 무엇든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는 비평가죠. 그러니까 비평가는 어 아무리 그렇게 뭐 좋은 비평을 하고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작가만 못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작가는 이제 작품을 창조를 하잖아요. 근데 비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남의 걸 갖다 계속 왈가왈부할 뿐인 거예요. 그 비평가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 비평이라는 장르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한계? 아니, 비평가의 어떤 서러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는 비평가가 자기네들은 만들지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남들 작품 계속 뭐 평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자기는 못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런 뭐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뭐 거창하게 뭐 누가 잘났고 뭐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오늘 요번에 어제 가서 봤던 올해 작가상 보고 이러이러한 거를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